지난 8일 홍명보 울산 감독의 A대표팀 감독 선임을 발표한 이 이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선임 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이사를 필두로 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오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힐튼 호텔로 향해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자인 바그너 감독과 만났습니다. 3시간가량 대면 면접을 마친 협회 관계자들은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지난 5일 밤 11시께 홍명보 감독과 접촉해 설득했고 이틀 뒤 홍명보 감독의 내정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 이 이사의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결국 돌고 돌아 홍 감독을 선임할 것이었다면 유럽 출장은 왜 강행한 것일까 의문이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리핑이 끝난 오후 축구 관계자를 만난 스포츠조선은 유럽 미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바그너 감독은 이 이사를 필두로 한 축구협회 협상팀의 좋은 인상과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자신이 잡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그너 감독은 미팅에서 연봉과 축협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상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축협과의 미팅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던 바그너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만날 중동팀들에 대한 대처법 등의 내용이 담긴 5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임 모델 훈련 모델 영상도 제시하며 이 이사에게 어필했습니다. 미팅을 마친 바그너 감독은 이 이사 측에게 조건을 전달한 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는 대신 7일 오후 홍 감독의 내정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바그너 감독은 황당함, 실망감을 넘어서 불쾌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선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감독 선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그너 감독의 에이전트는 위르겐 클롭 전 리버풀 감독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마크 코시케입니다. 특히 유럽 출장길에서 돌아온 이 이사를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귀국 후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닌 늦은 밤 홍 감독 집을 찾아간 것을 두고 외국인 후보자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없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축구인들은 이 이사의 유럽 출장이 결론적으로 요식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 에이전트를 척지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이건 명확한 축구협회의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포옙 감독도 마찬가지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 대표팀에 대한 에이전트들의 평판은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냈던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이 최근 홍명보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일 이 위원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우리가 포옙, 바그너, 홍명보 감독 이렇게 세 분에게 의사를 물은 뒤 원래 절차는 전력강화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그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 축구협회가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건 분명히 아니었다며 지난 4월 중하순쯤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은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좋은 외국인 감독 거스 히딩크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경험했다면서 20년 만에 지금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이렇게 황금세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외국인 감독이 한 분 오시면 2026년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은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에 에르베 르나르, 제시 마쉬 등 이름값 있는 감독들과 협상이 무산된 이유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한 것에 따른 금전적인 요인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였던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 위해선 남은 연봉을 모두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코치들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까지 더하면 위약금 규모가 100억 원대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한정적이고 2024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위약금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행자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위약금 때문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은 실제로 돈 문제는 아니었다. 처음엔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는 데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축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다. 실제로 협회가 TV 중계권을 팔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새로운 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금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이임생 기술이사는 브리핑에서 외국인 후보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했고 연봉 문제도 다 문제가 없었다. 축구 철학이 확고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선수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됐다. 한국 축구 선수들에게 이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적합할지 의문이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팬들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 협회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 그럴 때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실수했겠지 믿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다 보니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실력이 될 수 있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축구인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든 상관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위원이 직접 이야기했던 위르겐 클롭급 감독과 접촉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싶다며 그때 당시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사비, 에르난데스, 라파엘 베니테즈처럼 제 기준엔 깜짝 놀랐을 감독들과 컨택했다. 실제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엔 좋은 감독을 모셔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당시엔 박주호 등 많은 위원들이 들어갔던 전력강화위원회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대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이야기였고 클롭급인가라는 물음에 내 기준에선 그렇다고 이야기했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팬들을 만족할 만한 감독을 데려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발언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증명하는 감독들은 팀을 잘 통제한다. 외국 감독들은 많은 선수들을 통제한다.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우리에게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외국인 감독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은 팀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했다. 한국 감독이 팀을 통제한다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어 외국인 감독을 통해 대표팀이 얼마나 발전하고 실제로 성장하고 한국 축구가 얼마나 이롭냐가 중요하다. 외국인 감독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르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외국인 감독이 1년 365일을 넘어 366일을 한국에 머문다고 해도 감독의 성적이 엉망이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